서양 미술로 보는 성서여행 18번째 오늘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셉 이야기로 시작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에 팔려가는데 하필이면 바로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노예로서 팔려가게 됩니다. 은 20개에 팔려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노예 한 명의 몸값이 그 정도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서 이제 팔려가게 되죠. 전혀 낯선 땅, 애굽이라는 땅에 노예로서 팔려가게 됩니다. 자, 이 요셉이 노예로서 팔려가게 된 것은 결국에는 애굽 왕 바로 밑에 총리로서 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기지와 같은 곳이었죠. 그때 당시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작정하신 거죠. 그 작정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셨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잘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들어간 지 4대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한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제 이방에서 객이 되는 그 일들을 이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뤄가게 됩니다. 그 일을 당한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어린 나이에 종으로서 팔려가게 됐는데, 노예로서 팔려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주인의 신임을 얻게 되고, 가정 총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부인이었던 보디발의 부인이었던 이 여자가 이제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그에 응하지 않게 되고 도망가는 과정이 이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왼쪽에 이제 보디발의 부인이 아주 요염한 모습으로 이제 나와 있게 되죠. 자,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보디발의 부인인 거고 침실에서 이 요셉이 이제 일로 인해서 어떤 상의하려고 결제를 받으려고 왔다가 이 여인이 이제 이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원했지만 요셉이 그것을 응하지 않고 도망가는 피해서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상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표정을 보니까 아주 도끼가 서린 표정으로 요셉을 쳐다보고 있고요. 요셉은 약간 커튼, 빨간색 커튼 같은 것을 이제 뒤로 하고 이것을 나가게 되는 장면이 바로 그려져 있습니다. 요셉의 옷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부잣집 자재와 같은 그런 멋진 옷을 입고 있고요. 외투도 정말로 귀한 외투를 입고 있고 신발을 봐도 상당히 가벼운 신발로 정말 하고 있는데 노예와 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귀한 집 자재와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자도 정말 멋진 모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커튼 뒤로 퇴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 그림은 1630년대 젠텔레스키 작가에 의해서 그려진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을 조각을 했는데,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라는 작품으로, 이 조각이 되어 있고, 데 로시라는 사람의 여인의 1520년경에, 25년, 26년경에 작품이 되겠습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이 작품은 상당히 극적인 요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작가들이 이거에 대한 묘사를 많이 했었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델 로시는 여성 조각가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성 조각가가 거의 많지 않았었는데 여성 조각이라는 것은 상당히 험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델 로시라는 이 결혼하지 않은 이 여인이 이 조각을 했던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실에서 침대가 여기 있게 되고요. 침실에서 요셉의
옷을 겉옷을 붙잡는 강하게 붙잡는 장면 그리고 자기의 상체를 드러내는 유혹하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는 장면으로 나와 있죠. 자, 창세기 39장의 내용을 보면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게 되는 거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뿌리치고 나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뭘 놔두고 가게 됩니까? 외투를 이제 여인이 잡게 되고 외투를 놔두고 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누구의 그림인지 아시겠죠?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쓴 요셉이라는 작품이고요. 바로크의 작품 중에 이제 네덜란드 화풍의 이 작품이 되겠죠. 어, 네덜란드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터번을 쓴 모습으로 많이 남자들은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1600년도 1500년도 말부터 1600년도 중후반까지는 네덜란드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죠.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의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군사 그리고 모든 부분 예술까지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황금기를 구가했던 시대가 바로 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술가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예술가들도 많이 후원을 받아서 정말 멋진 예술가들이 많이 여기저기 출연했던 것 중에 분 중에 렘브란트가 대표적인 작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바로크 시대의 명암을 대비해서 극적 임을 강조하는 풍을 알 수 있겠고요. 이 여인이 보니까 손목에는 팔찌를 하고 있고 옷을 이제 상체를 드러냈다가 다시 추스리는 장면으로 보이게 했고 이 여자의 모습은 이제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남편에게 그런 것을 다 지금 일러 바치고 있는 거죠. 누명을 씌워서 이 요셉을 이제 궁지에 몰아넣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은 들을 수밖에 없는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라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그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게 되죠.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함 나감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는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적반하장인 거죠. 자기가 이제 겁탈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누명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1650년대 네덜란드 화풍이 되겠고요. 이와 유사한 작품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작품입니다.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주는 요셉 벤자민 게리슨 쿠이프라는 작가가 되겠고요. 1630년도에 작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바로 요셉이 되겠죠. 그리고 두 명의 이제 손에 이제 수갑을 차고 발목에 고리를 찬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감옥의 수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또 전옥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이 감옥의 모든 일들을 이제 전담을 하게 되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도 모든 일들을 맡아서 처리하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제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잘 해몽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바로에게까지 알려지는 이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두 사람의 꿈에 대해서 꿈과 그리고 바로의 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